허용준을 뺀다고? 아니 허용준이 전반전에 그렇게 가지 못한 건 없는데 허용준을 바로 교체해버리네요. 이훈재 들어왔어 그러면? 아니요 김민성? 김민성. 아 그럼 조르지로 버티고 그냥 역습을. 양쪽 속도로 가겠다? 네. 아 난 이거 미스카드다 본다. 어? 이거는 진짜 내가 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용준이랑 아는 사이여서가 아니라 이번 경기가 이렇게까지 뭐 김인성이 들어와서 속도감을 살려줄 수는 있지만 수비적인 거.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허용준의 짬을 절대 무시할 수 없었던 전반전이었어 이거 방금.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주고 싶었으면 조르지랑 허용준의 자리 위치 체인지가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조르지를 제가 봤을 땐 믿어요. 박태환 감독님은 아직까지 한 리그 5라운드까지는 조르지가 골 못 넣어도 쓸 거예요. 약간 위치 바뀐 거 보이지? 5-4-1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 내려앉는 걸로 바뀌었어 지금 시스템이. 네. 저렇게 되면은 고승범이나 이규성한테 오히려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게 될 거야. 아 됐다 이거. 와 들어갔어. 이거 봐 이거 이게 결국 골 어디서 났어? 아타르 아니 결국 골이 어디서 났냐고.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났잖아. 포 네. 오른쪽. 네. 이 수비적인 게 내려앉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중요성이 이거야. 이게 지금 미드필더들이 쉽게 밀고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 나잖아, 이렇게. 허용준의 수비적인 거를 우리가 너무 간과해서 이렇게 됐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포항부터 보여드릴게요. 포항부터.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백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이 요 아래쪽의 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포항이 5백을 만들면서 미드필드 둘이 요 앞을 지켜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허용준이 안쪽으로 들어와주고 그 다음에 홍윤상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주면서 조르지가 원톱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황석호가 공을 잡거나 여기서 김영건이 공을 잡았을 때 조르지가 압박을 나가지도 않고 오히려 여기서 이 지역에 있는 요 미드필더한테 패스가 들어갈 길들을 막아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계속 답답해서 공을 주고받는 형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건 요런 형태를 잘 갖추고 있다가도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볼이 황석호한테 갔을 때 여기서 허용준이 조금 잘해주고 있는 건 뭐냐, 이 선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이명재가 언더래핑을 나가고 예를 들어 김민우가 내려온다든가 여기서 이명재가 쓱 들어가주면서 고승범이 됐든 이규성이 약간 요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볼이 한 번에 이규성한테 연결이 되면 이때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 이규성에게 이게 연결이 되면 이 선수가 치고 들어가는 장면 나오면서 예를 들어 김민우가 안으로 들어가고 이명재가 바깥으로 벌리면서 움직임 망가뜨릴 때 주민규가 튀어나오면 새로운 그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울산이 답답하게 공격이 안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뭐냐, 바로 요 장면이죠. 황석호가 이렇게 공을 잡고 이 스위칭을 가져가는 플레이를 합니다.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이명재가 들어가면서 이규성이나 고승범이 이렇게 움직여서 이 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조금 게으른 윙어들이 원래 어떻게 하냐면 요 각을 안 죽여요. 근데 지금 허용준이 살짝 올라가 주면서 이 각 자체를 죽여버려. 이 각을 죽이면서 김영권한테도 패스하기가 조금 두렵게 만드는 요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형태 자체는 굉장히 포항이 잘 준비해 나왔어요. 5-2-3 이 형태는 굉장히 잘 준비해 나왔고 포항이 내려앉아 있는 축구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려앉는다는 기준은 이렇게 했을 때 내려앉는 거지 포항이 절대로 내려앉아 있는 게 아니라 미들서드 요 하프라인 지역에서 상대가 미들로 쑤시고 들어오려면 그 공을 따서 카운터택을 가져가겠다라는 정확한 플랜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들을 울산이 사이 패스를 놓지 않고 있고 울산이 계속해서 사이드로 이런 식으로 가져가죠. 허용준이 잘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공격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비적인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허용준 선수가 공격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죠. 공격을 할 수 있는 장면이 안 나는데 뭘 합니다. 수비적인 지역에서 이런 차단하는 것들을 잘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공격을 할 때 보면은 울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회들이 생길 수 있냐면 이렇게 빌드업 형태를 가져가는데 조금 아쉬운 게 볼이 서령우한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령우한테 이렇게 볼이 딱 들어갔을 때 사실상 홍윤상 선수는 이 형태를 유지를 못할 때가 꽤나 많아요. 이 형태 유지를 못하고 홍윤상이 이렇게 끌려 내려오는 경우가 꽤나 많거든요. 그럼 요런 상태가 되면 사실상 허용준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고 조르지가 여기서 압박을 안 하는 것도 무용지물이 돼. 그럼 여기서 패스가 고승범이 됐든 이규성이 서 있으면 홍윤상이 이렇게 끌려갔을 때 이 패스가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패스가 고승범에게 들어갈 때 한찬이가 됐든 김준호가 됐든 둘 중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될 때 주민규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이럴 때 아타루라든가 김민우라든가
아니면 안쪽에 좁혀져 있었던 장시영이나 이제 막 들어온 엄원상이 이 볼이 이렇게 들어갈 때 김준호가 끌려 나올 때 여기서 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띄워줘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뒷공간 침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서 있는 박찬용 선수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여러분들? 박찬용 선수가 뒤로 무르게 될까요? 아니면은 박찬용 선수가 가만히 서 있을까요? 무르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엄원상이 이렇게 뛰는데 박찬용이 안 따라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킥을 넘겨서 엄원상의 스피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볼이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띄워주면서 끌려가게 되면 이때 주민규 선수가 공을 받으러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주민규가 이렇게 공을 받으러 오면 여기서 고승범이 이 돌려치기 능력이 없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 고승범이 여기서 이렇게 돌려쳐 주는 거를 여기에 있는 아스프로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따라 나오면 이거를 주민규가 논스톱으로 안으로 내주면서 아타루가 들고 들어가고, 이때 김민우가 침투해서 들어가면서 이명재가 올라오게 된다면 이 포항의 5백이 충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경기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 울산 현대가 익스체인지는 많이 하고 있어요. 뭐 포지션의 변화, 움직임은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게, 김민우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장시영이 여기 이런 데 서 있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뭐 서령우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명재가 언더래핑을 나가는데, 김민우가 예를 들어 이명재가 언더래핑을 나갔으면 김민우가 됐든 누가 이 사이드 라인, 터치 라인을 밟아주고 있어야지만 볼이 김영건한테 갔을 때 이 전진 패스가 나올 수 있는데, 이명재가 이렇게 슥 안으로 들어왔을 때 김민우는 약간 요런 데 있고, 고승범이 벌리면서 공을 받거나 이규성이 벌리면서 공을 받으려니까 결국 이 공을 받았을 때 허용준이 물게 되면 다시 뒤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익스체인지는 하는데 넓이를 못 가져가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 둘이 공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투미드를 만들 때도 있고 이규성이 끼면서 쓰리백을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고승범이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으면 나머지 선수들이 그냥 여기 붙어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라인을 밟고 붙어있고, 김영권이 공을 잡으면 여기서 서령호가 쫙 벌려주고 뭐 이명재가 됐든 누가 쫙 벌려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프 스페이스에서 미친듯이 뛰어들어가지고 주민규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뛰어들어가주면서 이 형태를 무너뜨리면서 오히려 김영건이 반대편에 있는 서령호를 불고 길게 때려야 돼. 그래서 길게 때리게 되면 완델손 흘러나오겠죠. 그럼 완델손이 흘러나올 때 여기서 엄원상이 됐든 누가 롤링아웃 해주고 이 공을 받아주면서 서령호 뛰면 서령호 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한번 앞으로 잡아놓고 재정비하는 상황에 얼리크로스가 올라오면서 뛰어들어가면서 헤딩이라든가 슈팅이라든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세컨볼을 울산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이 5백이 서 있으면 이렇게 그냥 붙어만 있다는 거예요. 공은 계속 이렇게 U자로밖에 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플레이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애매하다 하다가 갈 데가 없으면 주민규 보고 톡톡 찍는데 5백이 이렇게 견고하게 서 있고 아무도 뒷공간을 뛰지 않고, 뒷공간을 뛰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천천히 뛰어줘,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공을 받고 안 받고의 중요성이 아닙니다. 황석호가 공을 가지고 있든 김영건이 공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여기서 이명재라든가 김민우 혹은 서령우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하프 스페이스에 서 있는 선수들이 공 받는 거와 상관없이 미친듯이 빠르게 스프린트 해주는 장면과 튀어나와주는 장면, 그 다음에 여기서 연계 플레이를 가져가는 장면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뭐 자리는 막 계속해서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 막 서로 옮기면서 막 이동하면서 균형은 막 어떻게든 깨보려고 하는데 일정한 스피드로 천천히 움직이니까 포항 입장에서는 움직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러고 끝난 거예요, 이 경기가. 포항 입장에서는 사실 멤버적으로 봤을 때 포항이 이 경기를 못 이겨도 뭐라 할 수는 없는 경기가 맞다고 저는 바라봅니다. 또 반대로 봤을 때는 울산이 계속 이렇게 가져가게 된다면 이거는 재수 좋게 카운터택 한 방만 잘 걸리면 충분히 포항도 골을 넣을 수는 있을 것 같다. 허나 포항이 골을 넣으려면 조르지 혹은 홍윤상이 공을 지켜주는 빈도수가 조금 더 높아져야 되고, 이렇게 경기 양상이 흘러가게 된다면 오베르당의 몸이 안 좋더라도 저는 한찬이랑 오베르당은 조금 스위칭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김윤선 선수가 지금 오른쪽에서 굉장히 돌려치기라든가 이런 걸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김윤성의 돌려치기만 잘 활용해 준다면 홍윤상 대신에 이호재 들어오고 한찬이 대신에 오베르당 들어오면 어떤 장면이 일어날 수 있냐, 요런 거죠. 여기서 김윤성이 공을 잡았을 때 상대가 압박을 치고요, 이렇게 돌려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조르지가 싸워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조르지랑 이호재가 같이 뛰게 되면 익스체인지가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르지가 땀볼이 떨어졌을 때 이게 한찬이가 아니라 오베르당이죠. 오베르당은 이걸 밀고 나갈 줄 알아요, 혼자. 그러니까 오베르당은 이거를 드라이브 스루 하면서 가져가게 되면 이때 뛰어들어가는 허용준이나 다시 돌아 들어가는 조르지를 보고 패스 연결까지 해줄 수 있는 빡투박의 느낌을 내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한찬이가 됐든 김준호가 됐든 이 두 선수는 뭔가 짧게 주고받고만 하려고 하지 이 밀고 나갈 에너지와 힘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포항은 도박수를 좀 걸 거면 오베르당 투입이 꽤나
중요할 것 같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포항이 어느 정도 울산의 전술을 대비해서 준비를 잘 해왔는데 울산이 준비한 포항에 이제 10분 정도를 뛰고 15분을 보면서 아 얘네 이렇게 수비하는구나 하면 대응법이 나와야 되는데 울산에서 대응법이 전혀 안 나온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져간 거죠. 45분을. 그게 안타까웠던 거죠. 허용준을 뺀다고? 아니, 허용준이 전반전에 그렇게 가지 못한 건 없는데 허용준을 바로 교체해버리네요. 이우재 들어왔어 그러면? 아니요, 김민성? 김민성. 아 그럼 조르지로 버티고 야, 역습을. 양쪽 속도로 가겠다? 네. 아 난 이거 미스카드다 본다. 이거는 진짜 내가 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용준이랑 아는 사이여서가 아니라 이번 경기가 이렇게까지 뭐 김민성이 들어와서 속도감을 살려줄 수는 있지만 수비적인 거.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허용준의 짬을 절대 무시할 수 없었던 전반전이었어 이거 방금. 뭔가 변화를 주고 싶었으면 조르지랑 허용준의 자리 위치 체인지가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조르지를 제가 봤을 땐 믿어요. 박태환 감독님은 아직까지 한 리그 5라운드까지는 조르지가 골 못 넣어도 쓸 거예요. 약간 위치 바뀐 거 보이지? 5-4-1로 그러니까 아예 바뀌어요. 그냥 내려앉는 걸로 바뀌었어 지금 시스템이. 네. 저렇게 되면은 고승범이나 이규성한테 오히려 공간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될 거야. 아 됐다 이거. 와 들어갔어. 이거 봐 이거 이게 결국 골 어디서 났어? 아타르? 아니 결국 골이 어디서 났냐고.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났잖아. 포 오른쪽. 이 수비적인 게 내려앉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중요성이 이거야. 이게 지금 미드필더들이 쉽게 밀고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회가 나잖아, 이렇게. 허용준의 수비적인 거를 우리가 너무 간과해서 이렇게 됐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아 그냥 완데스는 오베르난 둘이 축구하는 게 빠를 것 같긴 해요. 답답하니까 완델손이랑 진짜 오베드는 둘이 축구해버리네. 박태 감독님의 교체 카드가 아쉽다.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 지금 지난 3경기 동안 내내. 아 경기 끝났다. 여러분 경기 전반전 후반전 모두 다 90분 경기가 끝나고 아타루의 51분에 나온 득점으로 울산이 1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경기 보신 소감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난 2경기 아챔에서 봤던 포항의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 계속 이어서 박태하 감독님이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다가 이번 경기에 뭔가 그러니까 형태는 그대로 갖추고 나왔는데 형태만 갖추지 그 축구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냥 교체 미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교체가 좀 아쉬웠죠? 김민정 선수를 투입시키는 거에 있어서는 잘못된 선택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김민성이 투입이 되면서 카운터택을 노리고 스피드적인 걸 사용하겠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간에 포항이 완전히 내려서 있지 않더라 그랬잖아요 전반전에. 네. 근데 김민성 카드가 들어오면서 조금 더 홍은상이랑 둘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5-4-1 느낌이 조금 더 났거든요. 5-2-3 느낌보다. 네. 그러면서 고승범이라든가 이규성이 조금 더 공을 편하게 들고 오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냥 울산이 조금 더 편하게 축구할 수 있었다? 오히려 그 허용준 선수가 전반전에 보면은 뭔가 눈에 띄진 않지만 그 요점인 자리마다 잘 가 있어서 울산이 그 빌드업 전개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치. 후반에 이게 김민성 선수랑 교체가 되면서 김민성 선수가 뭔가 포지셔닝 자체가 허용준 선수랑 좀 수비적인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그 위치에서 아무래도 울산이 좋은 장면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수비적으로 가는 팀이 결과론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공격을 해야 될 때 공격수가 볼을 소유해주면서 연계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조르지, 이호재, 홍은상 그냥 다 아쉬웠다. 근데 이게 박태하 감독님이 좀 약간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야 울산이 우리가 내려앉으니까 이렇게 카운터어택 칠 때마다 기회가 생기네. 그럼 우리는 지금 발 빠른 친구가 필요해. 이렇게 해서 김민성을 넣은 것 같은데 저는 차라리 전반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르지가 오늘 전반전 후반전 내내 크게 한 게 없어요. 물론 용병 선수고 연봉이 고액 연봉자다 보니까 기회를 줘야죠. 근데 한 번쯤은 허용준과 조르지의 자리를 한번 스위칭해보는 것도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고 그리고 포항이 오늘 멤버를 보면은 많이 처참해요. 언더 선수가 거의 뭐 벤치까지 포함해서 5명 이상 들어가 있었거든요. 전반전에 선발 명단에도 언더가 3명이나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른 팀들은 이 언더를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꺼내서 전반전 이른 시간에 교체를 하는데 포항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멤버가 너무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포항이 매우 어려운 시즌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현재 그 아스포로 선수가 퇴장까지 당했습니다. 엄살라가 들어오면서 확실히 엄살라가 뒷공간 침투 능력만큼은 K리그 원탑이다라는 걸 좀 느끼게 만드는 느낌이 났었죠. 네. 그러면서 아스포로까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포항은 냉정하게 K리그 개막전에서는 그냥 1패만 한 거지만 지난 아침 2경기까지 했을 때 1무 2패예요. 그쵸. 그리고 실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1승
근데 생각 여기서 못했어. 아스프로까지 잃었잖아요. 그럼 다음 경기에는 애초에 또 원래 뛰던 주전 센터백들이 또 호흡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럼 포항은 더 흔들린다. 근데 여기서 정체성까지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축구를 안 하고 후반전에 보면 그냥 이호재 갖다 놓고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조르지랑. 안 돼요. 그러니까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되든 안 되든 본인들이 원래 하려고 했던 축구를 좀 더 세밀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아니 10명이 되고 퇴장이 당하니까 갑자기 후방 빌드업을 합니다. 안 하다가 그쵸. 이해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뭐 울산 경기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K리그 이번 시즌 한번 봐보자 해서 보신 분들도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울산은 원래 이렇게 경기력이 엄청 다이나믹하거나 재밌는 팀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공을 하면서 상대를 타격하는 축구를 하고 이렇게 경기력이 좀 루즈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승점 3점을 항상 가져가는 팀이 울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시즌 내내 울산은 요 축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울산의 축구는 울산만의 좀 매력이 있다라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전반전 끝나고 났는데 그 문도구님이 작전판으로 울산의 좀 답답한 부분들을 잘 집어주셨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울산이 아마 리그 우승 경쟁을 하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근데 예. 확실히 그건 있던 것 같아요. 수비가 단단하고 황석호 왜 영입했는지를 좀 느낄 수 있는 경기이지 않았나. 브루지가 이제 공을 못 지켜주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황석호 선수가 어쨌든 간에 뭐 경합 상황이라든가 애매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그 먼저 위치 선점을 하는 능력이 좀 좋구나. 그리고 공중볼이나 뭐 잘라먹는 인터셉트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도 역시나 그 런던 올림픽 주역이 왜 주역인지 보여준 경기인 것 같고, 야, 울산은 전체적으로 스쿼드가 너무 단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울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교체 선수도 단단하고, 심지어 오늘 마틴 아담은 뛰지도 못했습니다. 주민규 풀타임 뛰고. 그래서 아마도 울산과 전북 요 양강 체제로 이번 시즌 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호토크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